윤석열 장인, 윤석열의 장인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인은 다른 장인이 아니라 내연남, 그래서 장인 대우, 장인 대행, 사실상 장인 김충식 씨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어제 그 열린공감 TV가 만든 탐사보도 브랜드 탐사저널 온 보도 내용,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내용이 길어서 좀 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그 탐사 저널 온이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저널리즘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맥락은 따지지도 않고 남의 녹취록 까기에 바쁜 어떤 질낮은 탐사보도 참칭 유튜브보다도 1200만 배는 낫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직후에 했던 말이죠.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심일까요? 그걸로 모자랐던지 부산까지 내려가서 재벌 회장들 병풍 두르고 떡볶이 먹방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정말 뭔가 부산 시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이가 부산 엑스포가 될 줄 알았다, 믿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를 잘못 받은 윤석열, 터무니없는 낙관에 휘말렸던 윤석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윤석열의 사실상 장인 말에 따르면은 아니, 저부터 부산 유치할 생각이 없었다, 한마디로 사우디를 밀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은 또 한 번 윤석열이한테 농락을 당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엑스포에서 부산이 질 걸 알면서도 부산 시민 속이고 사우디 편들어줬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린 김충식 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9년생입니다. 이회창 전 총재하고 같은 나이인가요? 그분이 38년생인가? 어쨌든 1939년생으로 일본에서 태어나서 8살 무렵 한국으로 돌아온 김충식 씨, 올해 86세 고령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사, 검사,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했던 김충식. 송파구에 있는 교회 장로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에 빠지는 법이 없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인맥을 형성하던 김충식 씨가 한 봉사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김광섭이란 사람. 김광섭이란 사람이 누구냐? 최은순 남편이에요. 최은순 남편. 자, 이 김광섭 씨는 198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김광섭 씨가 살아있을 때, 그때에도 이 김충식 씨와 최은수 씨는 부동산 보러 다니면서 같이 동업자 관계를 맺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 김충식, 최은순이가 사들인 그 부동산만 해도 송파구 석촌호수, 충남 당진 송산면, 그리고 충남 당진의 교도리, 경기도 양평의 강상면, 충남 당진의 송화읍 영천리,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 일대, 여기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커다란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축구장 11개가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최은수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 신문에 최은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으로. 근데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최은순은 큰 책임을 묻지 않고 사법적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최은순과 김충식 둘의 경제 공동체는 사업체에서도 확인되는데, 방주산업, 충원산업, 미시경 휴게소, 여러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원으로 함께하면서 이렇게 김충식과 최은순이 결탁을 했죠. 충은산업,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 해서 충은산업 아닐까요? 자, 하여튼 김충식 인맥이 최은순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급기야 최은순과 김충식 두 사람이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공감TV 가잖아요. 들은 얘기가 많은데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두 사람 관계. 예? 사실은 근데 김충식 씨가 말씀드렸죠.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인데 최은순하고 내연의 관계였다라는 건데 1990년대 후반에 최은순과 김충식 두 사람이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미시령 휴게소 아시죠? 강원도 인제에서 속초로 넘어가는 강원도 고성의 행정구역인데 미시령 휴게소. 사실은 미시령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미시령 휴게소를 다 거쳐가야 했습니다. 속초로 바로 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꿀빠는 사업이었죠. 이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강원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맺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최은순 씨가. 미시령 휴게소는 사실 또 강릉과 동해 지역의 유력한 기업가들과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주는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강릉에서 통신 전기설비업체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 강릉 우사장. 또 다른 사람은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력가 동부산업 황하영 사장, 이른바 황 사장. 이 두 아들이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대통령실에서 한동안 근무했었잖아요. 그 황 사장 아들은 양정철이 운전기사도 했었고. 자,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결정적 인연. 1996년 당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일하던 검사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김충식, 최은순, 그리고 우동명, 황하영, 윤석열.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인연 중에 바로 신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무정, 심씨. 이 사람은 이제 무속인인데 그 무정 스님으로 통했죠. 스님 아닙니다. 자, 이들의 관계는 거의 가족 같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족 같은 관계, 패밀리 같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무정이 넌 나이가 많긴 하지만 윤석열이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또 맺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스님으로부터 그 남편 윤석열을 소개받았다. 그 스님이 바로 무정 스님, 스님도 아닌 무정 스님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막역한 관계로 지냈던 김충식, 최은순, 그리고 조남욱, 윤석열. 윤석열한테는 이 김충식이가 한마디로 장인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장인이지. 그렇잖아요. 실제 열린공감TV 취재진에게 김충식을 윤석열의 장인이라고 증언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김충식 측근 중에. 김충식 인맥 중에 또 있습니다. 이철규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사람은 굉장히 김충식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이철규, 그리고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을 윤석열이가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지역구 내놓고 험지로 가야겠다. 수도권으로 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장제원은 또 윤한홍은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했고 권성동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권성동 강릉 지역구. 그런데 이철규는 가야지요. 이랬다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이 지문이 있을까 싶어요. 이 김충식이가 사실은 도자기 쪽에 좀 나름대로 도예 쪽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나 봐요. 유력 인사한테 도자기를 선물할 때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준 거와 똑같은 도자기를 자기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제 그 탐사보 저널 온을 보니까 김충식이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 중에 이철규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철규한테도 그 도자기를 선물로 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통 인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철규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동해입니다. 동해. 이 동해에서 맺어진 인연들, 최은순, 김충식이 동해에서 맺은 인연들, 윤석열, 우사장, 황사장, 그리고 이철규. 이철규는 근데 말이죠. 김충식과 굉장한 어떤 친분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근무할 당시 원래 경찰 출신이거든요. 이철규가. 그 강원도 삼척 출신의 이철규는 속초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시령이 속초에 있잖아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성이긴 하지만은 속초 넘어가려면은 미시령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김충식 씨가 송파문화원장 잠깐 했었거든요. 그 내부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일찍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YS 때 그 시기에 송파경찰서장을 역임했고요. 그 동부지검 거기에도 송파구 쪽에 있잖아요. 거기 범죄예방위원으로 김충식이가
일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좀 이철규하고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참 이 김충식의 동선과 이철규의 동선이 많이 겹칩니다. 이철규가 사실 경기 경찰청장으로 있다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문에 옷을 벗게 되는데 말이죠. 그 제일저축은행이라고 여기 그 유동천 씨가 회장인데 이 사람이 강원도 동해 출신입니다. 이철규하고 이제 같은 동네 아닙니까? 이철규는 강원도 삼척. 이 이철규는 고향 선배 유동천 회장에게서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2년 가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2차례나 구속 기소를 했는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 산하의 저축은행 비리합동 수사단 단장 최재경, 그중에 소속 검사가 윤석열. 사실 이 저축은행 비리합동 수사단에서 부산저축은행도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가 그 브로커 봐주고. 이거 정말 참 이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들입니다. 그 최은순이가 기독교은행 사기 사건,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강보영이군요. 강보영. 기독교은행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기독교은행에 은행 통장을 가지면은 그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개척교회 목사들 지원해주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1,000만 되는 기독교인들 그들을 상대로 이제 영업하려다가 이제 이게 사기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김충식 그리고 최은순이가 연루됐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취재가 다 된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탐사저널 온 기자가 열린공감TV 기자가 그 반론을 들으려고 이철규한테 전화했다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부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반론을 하지만 하여간 이거 보도하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법적 조치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런 게 두려워서 보도 못할 것 같으면은 그게 언론입니까? 자, 지금 이철규는 어떤 상태냐? 사실 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는데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다?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철규가 누구 뜻 받들어서 누구 입맛에 맞게 보나마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서설이었습니다. 지금 김충식이는 하여간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정관계 이쪽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의 사무실 문턱은 이런 김충식의 권력에 기대려고 하는 자들로 닳고 닳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에게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져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 인사한테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이번에 그 엑스포 유치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충식이가 그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사우디에게 이렇게 밀어줌으로써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만약 윤석열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기였죠. 김충식 씨가 실제로 사우디한테 일부러 져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취재진한테는 혼자만 알고 있으라 이런 얘기를 또 한 모양이죠. 국민에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그 난리를 피운 게 다 쇼라고 한다면 그럼 또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순방 나간 거 한 550억 들여서 지난해 그 순방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려고 부산 엑스포를 그냥 핑계 삼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매달 갔잖아요. 매달이 뭡니까? 어떤 달은 2번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13번 나간 거 아닙니까? 550억을 들여서. 재벌들도 다 알고 쇼한겨 샤인. 적어도 재벌들은 이거 안 될 걸 뻔히 알고도 자꾸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코스프레 한 거죠. 코스프레. 그렇죠. 그 저기 한 5,500억 썼을 거예요. 그 저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진실정의님 말씀처럼. 자, 열린공감TV 어제 탐사저널 온을 보니까 김충식 씨가 집무실로 쓰고 있는 양평의 한 건물 내부를 보니까 여기에 그 서류 더미들이 쌓여 있는데 사우디 관련 MOU 계약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우디 관련 MOU 계약서가 이렇게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우리 도자기 쪽에 밝으신 김충식 선생께서 그걸 갖고 계시나? 자, 그런데 그 계약서에 어떤 회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 약정서를 맺은 한 기업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지금은 이제 조나무기가 손 뗀 것처럼 보이지만 조나무기 많이 관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나묵 회장 잘 아시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사업주로서 김건희를 거기 파티에 오게 했던, 줄리를 오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한테 그 선물을 보냈다는 리스트를 갖고 있는. 자, 조나무기가 약간 PF 대출 부실 이걸로 위기에 빠지는 바람에 그 돈을 함부로 빌렸다가 갚질 못해가지고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휴림 로봇 컨소시엄에 이제 매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 회사 여전히 이제 조나묵 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 이런 설이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 넘어간 회사의 대표로 영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 씨입니다.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했을 때 그때 영입된 사람이 바로 이계연 씨였습니다. 아, 정말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탐사저널 온이 앞으로도 10회에 걸쳐서 이 내용을 소상히 보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사저널 온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